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4월 25일 날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향해서 700발의 계란 무인 폭격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투하했습니다. 이번에 투하된 드론 공격은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군의 전략이 일부 바뀐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유류 시설을 집중적으로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소형 방공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소위 오래된 낡은 전투기에 기관총을 장착해서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은 계란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오면은 기관총으로 무력화시킵니다. 파괴하고 또 별도의 드론 요격기를 가동하면서 실제로 이 러시아군의 계란이 상당히 일부 이들에 의해서 공중에서 추락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소형 방공망 시스템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거점을 타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드네프로페트로브스크에 약 250대 정도의 집중적인 계란 드론 공격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번 공격의 특징은 주유소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여러 군데의 주유소를 공격했는데 아마 이것이 앞으로 향후 러시아군의 특징적인 무인 드론 공격, 계란 드론 공격의 특징적인 한 주류가 될 것이라고 전황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격은 하리코프 지역의 보후드히우 지역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10곳이 있었는데 7곳을 이 계란 드론으로 파괴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수천 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 주유소는 결국은 이 유류를 전선으로 이송하거나 또 병참, 물류를 지탱해주는 주요한 병참 물류의 인프라입니다. 이 주유소들을 파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수천 개의 주유소 중에 1000개 정도의 주유소만 파괴되면은 당장 우크라이나의 병참과 전력의 붕괴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은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유소를 파괴하는 것을 집중 목표로 타격으로 삼고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네프로에 대한 공습입니다. 이것은 역시 이곳에서도 어제 석유 저장소와 주유소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란이 공격이 굉장히 정밀하게 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공격으로도 심각한 병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이런 주유소 공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만 보더라도 드네프로페트롭스크의 공습입니다. 이게 어느 주유소인데 이 주유소에 설치된 CCTV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에 유조차가 3대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3대의 유조차가 들어오는 동시에 계란이 공격을 합니다. 계란도 역시 3대가 이쪽 주유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중에 한 대의 정통으로 이 유조차에 맞아가지고 이 주유소 자체가 전체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 공격 대상을 정확히 설정하고 이 드론 조종사가 조종을 장거리에서 이 드론 조종을 하여서 원격 조정에 의해서 정밀하게 정밀 타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향후 이러한 정밀 타격이 계속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군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유조차 세대가 들어올 때 들어오는 그 시점에 또 계란이 집중적으로 3대가 타격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공격이라고 전황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황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는 수미 지역입니다. 수미 지역과 하리코프 지역 이외에 5군데를 표시하고 있는데 현재 수미 지역과 하리코프 지역에는 러시아군이 집중적으로 주유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러므로 해가지고 병참 물자를 차단시키면서 곧 머지않아 대규모 진격이 예상된다고 전황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 수미와 하리코프 지역에 상당히 러시아군은 집중적으로 주유소를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빨강 표시 그다음에 시오스트카, 그다음 굴루호프, 수미, 그다음 바가두호, 그다음 하리코프 이렇게 이 지역들에 집중 드론 공격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봄철이 됨으로 해가지고 모든 숲이 녹음이 우거졌습니다.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러시아에서는 젤룡가라고 하는 말은 녹음이 녹색으로 우거졌다고 해서 결국 공격하는 부대가 속으로 부대들을 이 숲속에서 은닉하고 위장하면서 매복 공격이 가능하게 되므로 해가지고 현재
전체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활발하게 공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선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러시아군의 진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러시아군의 진격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전황보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최근에 러시아군의 전략이 바뀐 것은 드론 공격이 주로 주유소를 공격해서 집중적으로 현재 원유가 중동 전쟁으로 상당히 원유 수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특히 그 경유, 디젤의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그 원유 수급의 어려운 시점에 원유 저장소와 주유소를 공격함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의 기본적인 병차, 물류를 파괴하는 그러한 전략이 현재 러시아군에 의해서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격에서 특징 지을 만한 것은 어제도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공습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추격하려면 우크라이나에서는 유일하게 패트리어트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뭐 격추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완전히 고갈되었거나 아니면은 비상 예비품만 남아있는지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사용된 흔적이 전혀 없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을 뚫고 러시아군이 원하는 지역은 언제든지 정확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하계 공세에 이것은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화무수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그래서 만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현재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재고가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에 대한 재고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향후에는 보다 더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과 정밀 장거리 미사일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주요한 지역들이 파괴될 것으로 전황 분석가들이 예상하면서 금년에 전황이 상당히 우크라이나군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들 모두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보시는 사진은 반대로 우크라이나군도 현재 드론 공격을 러시아에 대해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투합세 항구의 공격을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해서 이 항구에 화재가 일어났고 이쪽에 또 파괴된 원유가 현재 해상으로 흘러가서 심각한 이쪽 투합세 지역의 해상의 환경 재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발티케 연안에 있는 프리모르스크의 항구라든가 우크라이나니카에서 이쪽에 대대적인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공격으로 러시아군은 한때나마 원유 수출이 중단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공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드론을 유럽에서 부품을 조립해서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바람에 현재 드론 생산량과 공격 횟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대량 공격이 어디서 발사되냐면 지상에서 발사되면은 러시아군이 상당히 많이 탐지해서 사전에 격파할 수 있는데 이것이 주로 해상에서 발사된다고 합니다. 해상에서 발사되면은 계층적 방어선 구축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므로 해가지고 완벽 방어가 불가능하므로 일부 지역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합세 항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원유 저장 탱크를 공격함으로 해가지고 발생된 순손실은 1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국제 유가가 상승됐고 또 러시아 석유에 대한 그 제재도 해제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석유 및 가스 수익은 오히려 크게 증가됐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순손실이 15% 정도로 달했다고 전황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어제는 예카테린부르크에도 일부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크라이나군의 전략적 목표가 러시아 국민에 대한 심리적 타격을 주겠다.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불안을 고조를 시키겠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전략적 목표를 세운 이유는 이번 여름과 가을에 러시아에서도 과거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발생했던 마이단 폭동 같은 이러한 러시아 내부의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그러한 소요 사태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확대시키면서 심리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지역의 일부 민간 지역에도 우크라이나 드론이 공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최근에 유명 블로거가 있었습니다. 보니라고 하는 그런 여자 블로거. 그 여자는 모나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또한 그 러시아의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마치 러시아 국민의 편에 서서 러시아 정권의 부당한 사항을 발표하는 식으로 여론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도 결국은 이러한 그 러시아의
국내 불안을 고조시키기 위한 고도의 서방의 선전전의 일환이라고 전황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다가오는 여름과 가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마이단과 같은 폭동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여러 전황분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면 현재 그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에서는 여러 명의 젊은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로스콤나드조르라고 해서 러시아 연방 전력 감독청의 지도부를 겨냥해서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여러 지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 러시아 연방 전력 감독청을 본사를 폭파하는 걸 계획을 했고, 이러한 그 젊은이들의 체포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데, 이들은 모두 극우 및 신파시즘의 이념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포섭되었는데, 이 중에 그 한 명은 저항을 하다가 주모자는 사살당합니다. 압수된 이들 소지품을 보면은 1kg의 폭발물, 수류탄, 권총, 그리고 우크라이나 무장단체들의 상징물들이 여러 점이 압수됐는데, 이들은 지난 3월에 이 소위 로스콤나드조르 봉쇄 시위를 논의하기 위한 채팅방에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들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최자들과 접촉하면서 암살을 자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런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도 이번 여름과 가을에 러시아 국내 내분과 국민 봉기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국민의 불만과 전쟁의 피로도들을 모아서 우크라이나에서 과거 발생한 마이단과 같은 내분을, 소위 그 나발리 세력들의 과거 자행하였던 색깔혁명을 또다시 일으키기 위한 그러한 음모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모의를 하였고, 이러한 모의들이 체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젊은이들은 20살 내외의 젊은이들인데 신나치 사상과 극우수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모의를 했고, 이들 부모들은 상당히 애통한 가운데 이들은 대개 체포되면 20년 이상의 중형을 받고 평생을 결국은 형무소에 갇혀 있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한때 유혹에 일생을 망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황분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우크라이나에도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는 강제 징집 사례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상당히 그 병력이 부족한 것은 모두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독일의 메르츠 수상은 독일로 피난 간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을 다시 우크라이나로 되돌리게 하는 그러한 법안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우크라이나는 병력이 부족해서 해외에 피난 간 젊은이들을 다시 우크라이나 본토로 되돌리게 하는 그런 작업도 수행하는 동시에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그 강제 징집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 중에 일부만 현재 발표되고 있는데, 심신미약자들도 현재 전선에 가서 징집됐다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도 있고, 심지어는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고소공포증 있는 젊은이를 또 강제로 떨어뜨려서 압송해가는 여러 가지 형태. 그러면서 또 한편은 또 다른 영상은 얼굴에 복면을 쓰고 이 4명이 한 젊은이를 납치해가는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이 차량을 막기 위해서 또 보여주는 그러한 그 용감한 행동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비디오들이 지금 한 휴지샷 미니트에서 모아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일일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강제 징집 사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을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Является работа в группах оповещения. Это именно те экипажи, которые проверяют у мужчин военно-учетные документы на улицах. И если они находятся в розыске или имеют другие нарушения воинского учета, то работники центра комплектования добровольно или насильно отвозят их в ТЦК. Я не знаю ни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хочет рассказывать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ТЦК по имени Александр. Это ужасно неблагодарная физически и морально изнуряющая, объективно опасная работа. Кроме того, у тебя еще есть
руководство, которое требует, чтобы ты закрыл план, поставил новых людей в армию. Ребята, которые к нам переводились из боевых частей, говорили, что в зон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они чувствовали себя военными, а здесь я никогда не прощу нашей власти того, во что превратился образ военного в тылу. Аналогичным откликом делится еще один герой этого текста, бывший военнослужащий одной из бригад 3-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37-летний Василий. За 2 месяца командировки в ТЦК я пережил самую большую моральную травму за свои 4 года на фронте. Когда ты ТЦКшник, тебя ненавидят и военные, и гражданские, и твое начальство. Вот ты едешь по селу, а оно как мертвый техасский городок. Только... Безтурботні качки і ще не знають, що до них ідуть гості. Та-та-та-тара-тара-тара. Та-та-тара.